불효를 저지르고 우애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렸다. 그래서 광해군이 군인 거예요. 자, 14대 선조에 이어서 15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광해군은 선조의 적자가 아니죠. 서자죠. 그리고 서자 중에서도 서장자, 즉 장자가 아니에요. 차남이에요. 그래서 서자 중에 차남이고 장자는 임해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은 이게 세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왜 광해군이 세자가 돼서 왕위를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우선적으로 보면 선조에게 적자가 있어요. 영창대군이 있어요. 근데 영창대군은 나중에 이 선조가 늙음하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첫째 임해군이 세자가 안 되고 둘째 광해군이 세자가 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는 장자가 세제를 잇는 게 맞죠. 그런데 임해군의 성격이 강패하고 그리고 또 이 제왕감이 되지 못한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광해군은 굉장히 똑똑하고 제왕감으로 충분하다.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평가 덕분에 광해군이 세자가 됐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 이게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쉽게 세자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이라는 게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왕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왕이 그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장수들을 갖다가 지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럴 때는 이제 분조라는 걸 단행해요. 분조가 뭐냐 하면은 이 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한쪽을 맡고 왕이 한쪽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위험한 쪽으로 가가지고 뭡니까? 평양송이나 뭐 이런 데 장수들이 싸우고 있으면 그쪽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그걸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을 대신해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조예요. 말하자면 조정을 나누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세자 자리를 갖다가 확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세자의 위치를 명나라에서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조가 늙음하게 임모광우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왕비로 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가 태어난 게 바로 이 영창대군이에요. 그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이 선조가 뭡니까? 명종에게 이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반개성통이라고 그래요. 그게 반개성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직계가 아니고 반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한이 있느냐 하면은 적자를 통해 가지고 왕위를 잇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서자를 택해야 됐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여러 서자들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신성군이라는 서자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 세자로 택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급히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했는데 그 책봉한 걸 갖다 명나라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명은 이제 우리한테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명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또 후검이라는 여진족이 일어나니까 그 힘이 막강해지니까 광해군은 명과 그 다음에 후검 세력의 중간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실리를 택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광해군의 실리 외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왕이 오르고 난 뒤에 자기를 위협하던 영창대군이나 자기의 형인 임해군이나 뭐 이런 인물들을 다 죽이게 돼요.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임모광우는 또 서궁에 또 유폐시켜요.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고 해가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이렇게 일종의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조반정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15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 가지고 1623년에 인조반정에 의해 가지고 폐위가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 군인 거예요. 왕자로 신분이 강등된 거죠. 군이라는 게.
그러니까 왕위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군이 된 거죠. 연산군도 마찬가지 왕위에 있다 쫓겨나니까 연산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신분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때에 이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인목왕후가 결국은 이제 복위를 해가지고 강해군을 이제 폐위를 시켜요. 근데 그 폐위를 시킬 때에 제목을 3가지를 말해요. 근데 그 제목을 읽어보면 어떤 제목이냐면 첫 번째, 선왕을 독살하고, 선왕이 누구의 선조죠. 독살하고 형과 아우를 죽이고, 그러니까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인 자신 인목왕후를 유폐시켰다. 그러니까 불효를 저지르고 우애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강해군이 그 선조를 독살했다고 다 믿고 있었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겨져 오다가 현대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지. 조선시대 내내 강해군이 선조를 독살한 걸로 치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둘째는 과도한 토목공사를 벌여. 이 토목공사를 왜 벌였냐면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궁궐이 다 없어졌죠. 다 부서져 버리고. 그거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덕궁이니 뭐니 다시 다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목공사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교화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주 교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런 거죠. 수도를 한양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목공사를 많이 벌렸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백성이 힘들고 도탄에 빠졌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말하자면 한쪽 마음은 오랑캐 여진족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명나라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옥립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후금에게 투항하게 만들어서 내통을 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너는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부왕인 선조를 독살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자, 이때에 인목왕후가 뭐라 그러냐면, 선조는 이 강해군에 의해서 독살이 되었는데 독살의 주범은 강해군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첨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김계시라고 해서, 개똥김씨라고 흔히 그러는데, 이 상궁이 그랬다. 상궁 김계시. 그래서 이 3명이 이게 말하자면 광해군과 그 다음에 이첨과 그 다음에 김상궁이 합쳐가지고 오락을 꾸며서 선조를 독살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지금 현재 보면 인목대비는 이렇게 말했지만 인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게 반정에 성공하고 나서 당시 선조께서 위독하실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상세히 알고 있다. 대개 선왕께서 와병하신 후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할 즈음에 동궁에서 마침 약밥이 왔기 때문에 과하게 잡수시고 기가 약해져 돌아가셨을 뿐이었다. 중간에 어떤 농간이 있었다는 말은 실로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밥을 먹다가 얹혀가지고 걸려서 그 밥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선조가 어떤 병이 있었냐면은 이게 목이 잘 잠기는 병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뭡니까 실성병, 실어병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관지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밥을 먹다가 그게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떡 먹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 죽은 건데, 이게 이제 독살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이첨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이제 대북파라는 세력이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대북파의 그 우두머리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강해군이 재밌는 사람인데, 강해군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후궁들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김계시인데, 저 김계시는 뭐 일을 굉장히 이렇게 머락을 잘 꾸미는 여자였어요.
독살의 주범물은 김계시에 대해서 열렸을 기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계시는 선조 때의 늙은 궁인이었다. 선조에게 사랑을 입었는데 사람됨이 흉악하고 교활하였다. 선조가 세자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불안해하자 이를 알고 엄밀히 광해와 접촉하여 뒷날을 계획하였다. 약오로 선조를 시해하는 참변도 그 손에서 나왔으나 광해는 실로 미리 업무에 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 기술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김계시가 선조를 죽였다. 뭐 이런 거고, 임모광우는 김계시는 광해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선조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때 18세기의 그 사료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까지 공공연하게 그 선조는 독살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인식을 안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난계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선조의 임종 때에 입시했던 의원 성엽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쓰고 있다. 임금의 몸이 이상하게 검푸르렀으니 바깥 소문이 헛말이 아니다. 시신이 검푸르게 되었다는 것은 독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야 만집에는 선조 독사설과 관원하여 이런 얘기도 전한다. 광해가 시역에 직접 관여하였는지는 비록 알 수 없으나 이첨이 시역의 업무를 실행한 것은 불을 보듯이 밝은 일이었다. 그런데 반정한 여러 신하들이 역적 토벌할 의리를 알지 못하여 반정하던 날 곧 이첨을 베어버렸기 때문에 끝내 그 시역의 죄를 밝히지 못하였으니 가히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 세간에서는 광해군이 이첨과 김상군과 짜고서 선조를 독살했다는 설이 세간에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선조를 갖다가 선조의 독살을 복수하겠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16 기술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 이경익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시역이란 어떤 제명인가? 시역이란 반역을 의미하죠. 사람을 죽여서 반역하는 거죠. 어찌 의혹이나 전하는 말을 가지고 전일 섬기던 임금에게 덮어 씌울 수가 있는가? 이의길이 지은 양곡집에 실려있는 복수를 의청하는 상소는 의리상 극히 미안한 것이다. 그 당일 여러 사람이 처음에는 소를 올리려다가도 중지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그 사실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한 것인데 성토하지도 못하면서 결정되지 못한 안건을 문집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여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광해군이 자기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왕인 선조를 죽였다고 독살했다고 하는 말들이 파다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16 기술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광해군이 선조를 죽였다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해군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정작 이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는 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인조는 선조가 떡을 먹다가 얹혀가지고 그것을 뱉어내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